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정치연구소 정명훈입니다. 네, 정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유엔 제재로 해서 북한이 무슨 그다 물목들이 막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다고 세계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실제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도 영공과 영해, 영토를 이용해 가지고 무기들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교묘한 제재 회피로 재래식 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북한의 무기 밀매에 대해서 이제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다면 지금 2020년, 2021년 현재까지도 아마 무기 밀매로 정치 자금을 조금은 어느 정도 보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북한이 과연 이 무기 밀매 어떤 나라들을 상대로 언제부터 시작을 해왔는지 우리 소장님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북한의 무기를 제일 많이 샀던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나요? 파키스탄. IS가 ISIS. 중동 쪽이네요. 그러니까 시리아, 우간다, 예멘, 탄자니아도 그렇고 또 이란을 해서 안 나가는 나라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동이랑 이런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나가네요. 왜 그런가 중동 쪽은 배로도 운반하기도 좋거냐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육지로도 가기 좋고 또 수리아나 저쪽 우간다 그다음 예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로 걸쳐서 나가기가 좋아요. 육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배가 떴다. 북한의 무슨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무슨 석탄을 선적한다 어쩐다고 이렇게 자꾸 이걸로 위성으로 잡아서 자꾸 공개하니까 북한은 다른 길을 또 왜 그런가 하면 도덕을 하나가 지키는 사람 열이 못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걸어가면 그 꼭대기에 도덕들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적 한 명을 감시하는 10명이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래식 무기를 밀거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수록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그 운송과 금융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 철저한 정보 공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의혹을 얘기한 데는 이제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 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나라들과 무기 밀매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보시기에 이런 이라크하고는 핵개발도 같이 했다. 원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하고는 북한이 원래 핵 협조를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 핵을 첫 시도할 때부터 이란에서 원심 분리기를 구입해다가 그걸 또 북한의 희천 정밀기계 공장에서 1년 동안에 800개씩 생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라늄을 선별해내는 그런 거 원심 분리기라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라늄도 여러 가지가 많아. 많은 중에서 다시 235라는 진짜 우라늄을 뽑아내. 이라크하고 그리고 그 기술이 필요했군요. 기술적인 거.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있을 때에 이 두뇌 정보 이거 팔아먹는 이게 앞으로는 세계가 이제 그걸 주목할 것이다 해가지고 두뇌를 팔아먹는 각자 기술자들이 나가서 해준다 그 소리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수탄동 들어들여갔지 그런 거. 제가 또 더욱 놀랐던 건 그 아이시스. 요즘에는 아이시스가 좀 조용한데 IS라고도 하고 원래는 IS거든요. 이 불법 말하자면 반란 단체죠. 중동에. 정말 죄 없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그냥 알라시는 위대하다 하면서 쏴 죽이고 이런 건데 거기서 북한에서 생산하는 AK-47 그 총을 그렇게 많이 샀다 그래요. 왜 이런 총을 많이 살까요? 북한이 무기가 튼튼하고 명중률이 높고 사거리가 길어. AK-47이라면 세계 2차 대전 때 러시아식
최신 무기잖아요. 이거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 시초는. 네. 근데 자들도 만들어 가지고 좀 개량을 한 것 같아요. 개량하면 그래 하더라도 현재는 자네는 어전 저거 생산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북한도 어전은 저 무기를 어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고 네. 98-1식이라는 네. 테론형의 자동으로 총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저번에 열병식에 다 나오지만은 네. 그러면서도 북한도 좀 무기들 많이 경량화시키면서 간편하게 휴대 편리하게 이렇게 현대전에 맞게. 아니 하나를 들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좀 놀랍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무역도 끊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무기 밀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 무기 밀매밖에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좀스러운 돈 뭐 뭘 팔아서 뭘 들어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데는 대북 제재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큰 거를 이제 노리는 것 같은데 이걸 도와주는 건 단연 중국이게.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건 게다가 북한이 다루는 무기의 원산지가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유엔이 무기 거래를 금지한 2006년 이전부터 아빠가 말씀하셨던 거죠. 시리아와 이집트, 이란, 예멘 등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제재 이후에도 이들 나라와의 군사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전에 나도 복무하고 있을 때게 우리 친구들도 저 우간다 군사대표단을 가가지고 우간다 대통령도 북한에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짐바브웨랑 그 가서 군대 한 개 여단을 저 혁명 수비대를 무장시켜갖고 그 북한에서 다 한 개 여단 무장 장비를 다 갖고 갔어. 이야, 가져다가 다 훈련시켜가지고 총까지 다 남겨주고 그래가지고 구총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우간다 오면 사회주의권 나라였나요? 그 대통령들이 자기 호의를 좀 무력을 좀 키워달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나라들에서도 군사 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핵심들을 북한 군관학교들에 보냈어. 일단은 북한이 이런 뭐 은폐 전략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무기 밀매를 이제 예전에 하던 나라들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16년에 북한 화물선 지선호 사례로 당시 2,300톤의 철광 밑에 족제된 80개에 가까운 나무 상자에 24,000개가 넘는 로켓 수류탄이 분해돼 들어 있었습니다. 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네? 배 밑바닥에다가 2,300톤의 철강 밑에다가 80개가 넘는 나무 상자에 24,000개가 넘는 로켓 수류탄을 분해해가지고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16년이면 그렇게 뭐 오래전의 일도 아닙니다. 북한의 무기 밀수 활동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은 외교 자원을 활용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항공편 이용 시 검색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서 무기 대금을 직접 운반하거나 외교관들이 각국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무기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국제법상 이거 말하자면 외교관들의 짐은 검사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그 김정일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나올 때 이런 밀수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나라들에 팔아먹는. 그래서 외교관은 이제 저런 국제법에 그 뭐 가지고 나오는 짐을 검사 안 하게 되어 있대요. 김정은이 뭐 이젠 정치 자금이 말랐다. 아이고, 그러니까 북한 아들이 지금 사이버를 동원시키잖아. 자들이 한해 끌어들여가는 돈만 해도 대단하. 뭐 비트코인도 털고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도 마비시켰댔죠. 그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하다 보면 더욱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너네 하겠어 말아. 우리는 이런 걸 해서 살아간다. 이름에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의 대성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나와서 1층에는 뭐 식료품이래요. 그렇지만 2층, 3층은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이비통, 뭐 페레가모, 뭐 펜디 이런 그 완전 비싼 이런 고급 그 명품들이 들어가 있다는데, 명품은 대북 제재 중에서도 완전 탑순위에 속하는 이거 금지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조시 공개돼가지고 샤넬백 이런 것들이 팔려 나간다는 게 정말 이게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아닌가. 아이고, 대북 제재 백날 해봐야 자네한테 통하지 않나. 중국이 있는 한 제가 봤을 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도와주는 한.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마 그걸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커져버린 탓에 정말 미국도 좀 너무 이제 강하게는 못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밀수로 뭐 속이려고 하니까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 정답이 딱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적놈 한 명을 10사람이 못 잡는다. 딱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